네, 오늘 장는 일단 2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6월 들어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5월 한 달 장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6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는데요. 하지만 오늘 또 하루 증시 흐름으로 보면은 살짝 좀 기대감이 좀 배신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 하루 마감 시황이 어땠는지 지금 한참 이제 동시효과 끝나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께 지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총상위 종목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한 1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0.5%가 하락을 했고요. 1990선은 그래도 좀 지켜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991.00으로 한창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종합지수가 마감지수가 나왔는데요. 11.54포인트가 빠져가지고 1989.51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조금 더 낙폭이 커진 상황이네요. 네, 수급별로 좀 보겠습니다. 일부 순서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있는데요. 기관은 좀 더 많이 팔아서 600억 원 마이너스고요. 기관은 좀 매도 물량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80억 원 소폭 매도를 했고 개인만이 사들였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마감 시황 최종입니다. 8.47포인트가 빠졌죠. 낙폭이 조금 컸습니다. 1.5% 가까웠으니까요. 코스닥이 569.40으로 507선을 내준 채 마쳤습니다. 네, 줄곧 지수가 쭉 흘러내리는 양상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코스닥에서는 꽤나 적극적으로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역시 개인만이 샀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1.6원이 빠지면서 1128.1원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시 조정을 받는 장세였는데, 하지만 또 5월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거쳐야 될 수순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연결을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특징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지루한 패턴을 오늘 좀 반복했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좀 상당히 감소하면서, 지수가 빠졌다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된 패턴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장중에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동향에 따라서 수급이 조금 더, 매도 규모가 줄고 감소하고 늘어나고 이럴 때마다 약간씩의 어떤 지수 변동들이 좀 나타났는데, 결국은 거래소 측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장의 방향을 결정했다기보다는 선물의 영향에 따라서 지수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고, 결국 이제 오후장 되면서 아침에 이제 일본장이 좀 크게 빠졌다가 진정되는 걸 보고서 좀 잠깐 안심을 했다가 결국엔 다시금 일본 쪽에서 이제 낙폭이 확대되면서 결국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수에 좀 낙폭이 컸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지금 끌어갈 수 있는 종목군 섹터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루한 패턴들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형주들은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 속에서 결국 삼성전자의 지수 방향에 따라서 지수의 어떤 방향들이 좀 결정됐는데, 오늘 그나마 좀 건질 수 있었던 것들은 대형주 중에서 조선주의 좀 움직임들이 좀 비교적 견조했다는 거하고요. LG화학 정도가 이제 화학주로 웃기지 않는 다른 쪽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좀 찾아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중소형주 쪽은 지금 오늘 이제 코스닥 쪽은 거래소에 비해서 이제 수급이 더 안 좋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을 합치면서 거의 이제 9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를 하는 가운데서 일단은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블랙아웃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전력 저장장치 쪽에서의 누리텔레콤 같은 게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엘리트 쪽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역시 블랙아웃과 관련된 쪽의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결국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개별 재료 보유 종목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제 오늘 장을 좀 흔들었던 것은 역시 STX 그룹 쪽의 어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빠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는 작용들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장의 흐름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폭의 확대보다는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불안감의 확대 쪽이 아니었나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STX 그룹 관련주가 꽤나 속을 좀 썩입니다. 사실 예, 예. 이번에 뭐 우리은행에서 그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방침을 밝히면서 지주 체제가 좀 흔들리면서 뭐 강덕수 회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상당 부분 급락을 했는데요. 자, 이와 예, 예. 관련해서 현재 물려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화 시키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STX 그룹을 투자하신 분들의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해보니까 뭐 거의 이제 고점 대비로 한 50% 이상 손실이 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50% 손실 난 걸 갖다 현금화해서 다른 대안을 찾자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크게 손실이 크지 않은 분들은 현금화하는 쪽이 맞는 거고요. 손실폭이 좀 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다른 어떤 좋은 변화의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기다리는 것밖에 사실 별 방법이 없겠군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시장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예, 예. 일단 오늘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들 중에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들은 결국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지루한 장세들이 연출됐다라는 것도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내일 된다고 해서 이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뭐를 좀 설정을 해야 되냐면 나름대로의 위험 관리선을 좀 지키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거래소 기준으로 오늘 이제 11포인트 정도 빠져가지고 1989포인트 정도 이제 1900 정도 언저리에서 지금 끝났다고 지금 볼 수 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제 57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560포인트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것은 어떤 지지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지지선의 이탈 내지는 지지선의 방어 쪽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골이 좀 깊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지수의 방향이 크게 아래쪽으로 하단을 열어놓는다는 관점보다는 결국은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복귀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 비중 측면에서는 일단 기준선 라인들을 좀 잡고요. 내일에도 바로 회복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좀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결국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코스닥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좀 좌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닥 수급 쪽을 좀 체크를 하면서 기본적인 위험 관리의 어떤 기준선들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결국 전체적인 장애 방향은 지금 대형주주의 장세라기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던 과정에 일시적인 조정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특징적인 부분들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들의 어떤 강세 패턴에서 서로 상호 간의 대립적 관계였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대형주 하나가 좀 강세를 가면서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패턴들 상호 보완적 관계로 지금 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게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반도체 장비 쪽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쪽 이런 쪽의 주가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현 시장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이클에서 나타났던 앞부분의 관련 종목들은 결국 반도체 관련 쪽이나 IT 장비 쪽의 움직임들이 비교적 활발했고요. 그런 종목들이 제대로 어떤 시세 분출 국면을 나타내기보다는 앞부분에 한번 상승하고서 지금 조정을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라면은 향후의 장세도 이런 과정들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장을 좀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선 우리가 좀 접근 가능한 쪽은 그래도 반도체 관련 종목 쪽이나 IT 장비 관련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면서 이런 종목들이 좀 하단이 나오는 시점을 이용해서 저점에서 공략을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종목을 벌릴 때가 아니라 종목을 추스리고요. 집중해서 종목의 어떤 집중력을 좀 키워야 될 때고요. 평소에 잘 알았던 IT 관련 쪽의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쪽 위주로 어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이런 쪽의 매매 전략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22 통화정책회에서 기준금리를 또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0.25%포인트 낮추면서 이제 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내려놓은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좀 이번에는 동결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우세한 듯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결국 이제 그 ECB에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을 쓴다는 것은 이제 요번에 이제 ECB가 아주 예외적인 사전적 금리 인하 정책을 취한 것이 고무적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러니까 유럽 쪽의 전반적인 문제들은 결국 위기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해결했다고 본다면 이제 ECB의 정책은 뭐냐면 성장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ECB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정책의 가능성 그지 높지 않지만 결국 이들의 방향들이 결국은 경기 성장 정책, 그러니까 그동안 전반적으로 유럽 쪽은 긴축 정책을 사용했다면 긴축 완화에서 성장 정책으로 돌아서는 어떤 방향들을 결정하는 그런 방향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보다는 결국 정상회담 쪽에서의 어떤 방향들이 성장 정책으로 돌아서는 것들이 어떤 확인 과정들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일단은 유럽 쪽에서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접근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현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 및 업종별 특징이라면요? 예, 오늘 양시장 모두 메인 기관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양시장 모두 이제 개인들만이 좀 매수를 하게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외인들의 매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기관이 한 400억대. 특히 이제 투신 쪽에서 상당히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죠. 투신에서 좀 매도한 쪽을 보면 전기전자 쪽이 좀 가장 매도가 좀 많고, 이제 금융 쪽도 좀 매도가 있고요. 나머지 전반적인 모든 섹터 좀 매도를 했습니다. 운수장비 쪽과 통신 쪽을 제외하고는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지주사 쪽이라든가 서비스업 쪽 이런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매도가 잡혔지만 매수하는 쪽 같은 경우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 오늘 같은 경우 조선업종을 좀 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조선업종이 나름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강세의 모습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한 20만 원을 다시 좀 회복을 시켜주는 그러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그래도 오늘 하락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삼성전자의 저런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오늘 좀 답답함을 느끼시게 됐을 겁니다. 그런 구간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쪽은 역시 이제 IT 쪽이 아닌가.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이죠. 미국의 출구 전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둔화되고 있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모멘텀을 찾자면 사실 굳이 찾자면 엔저에 대한 부분이 주춤하고 있는 오늘도 지금 100엔대에서 지금 엔달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한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수출 관련 쪽이 되겠죠. IT와 자동차 쪽 최근에 자동차도 지금 이따가 특징주에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기아차나 현대차도 오늘 상승 마감이 됐고 만도 같은 경우는 5%또 전일에 좀 운봉 부분을 좀 만회시켜주면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엔저가 주춤하고 있는 이 부분 말고는 사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추세적인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조정 구간에 조금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관점보다는 상승 구간에서 어떤 조정 속도 조절, 약간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수급 보면 특히나 오늘 좀 기관의 매도, 아침에 초반에는 좀 외인들의 매도는 좀 많지 않았었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면서 외인들의 매도도 좀 계속 나타나면서 오늘 300억대, 기관이 한 400억대 매도를 하면서 570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57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죠. 570포인트.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569포인트, 570이 좀 이탈되면서 종가가 좀 저가상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전에 이제 코스닥이 지금 상승 구간에서 시도하면서 이러한 패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3, 4거래일씩 음봉을 좀 맞고 다시 상승을 시도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종목 수들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에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 또 투자자들이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일전에 이제 코스닥이 좀 코스피 대비해서 좀 강세를 지속을 했던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사실 투자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종목 상승 종목을 좀 찾아내기가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조금 그러한 종목 수이 좀 줄어드는 투자자들의 조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종목별로의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지수의 패턴 자체는 저러한 모습을 좀 반복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외인들의 이제 이 매수세를 봤을 때 올해 들어서 코스닥 쪽에서 한 1조 원이 넘게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좀 몇백억씩 매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로 좀 전환이 돼서 코스닥이 좀 지수 자체를 논하자면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종목 수들은 좀 줄어들고 있다. 좀 선별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좀 실적을 좀 기반이 되는 그리고 추후에 좀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특히 지금 IT 쪽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걸 보면 코스닥 쪽에서도 IT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도 좀 활발한데요. 지금 이제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좀 또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전력난 관련한 이러한 이슈가 또 맞물리면서 블랙아웃 관련해서 그러한 관련한 테마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현재 지금 다른 코스닥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 IT 부품 쪽 이런 정도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고 코스피 쪽에서는 마찬가지 아까 엔저에 대한 부분이 둔화되는 부분을 보면 IT라든가 자동차 수출 관련한 쪽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모멘텀 가지고는 이제 4일 부동산 대책 지금 현재 지금 큰 효과는 뭐 주가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건설업종 정도 종목에 대한 선별을 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정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것들을 꼽으셨습니까? 예, 오늘 수급 이제 특징주로는 LG 디스플레이, 기아차, 삼성물산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특징 종목으로 좀 뽑아왔는데요. IT 쪽과 자동차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건설 쪽 이렇게 세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상당히 좀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시장 흐름 대비해서 상당히 최근에 수급도 좀 양호하고 올해 이제 앞으로의 대형 TV 패널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 물론 이제 한 가지 리스크는 중국 TV 패널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1차적인 좀 반등을 주고 추가적인 상승률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회복 그러한 기대가 또 되기 때문에 좀 양호하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분기 때는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좀 그러한 부분 영향을 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여력에 대한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기관의 이러한 매수, 연기금의 이러한 매수, 투신 쪽 이러한 매수세를 좀 보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나. 외인들의 매수만 조금 더 붙어준다면 좀 탄력적인 추가 모습을 좀 상승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T 쪽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가 잘 150만 원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고 삼성전자를 좀 투자하기에 좀 버거운 그러한 투자들이라면 이러한 지금 많이 언급이 되겠지만 SK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봐도 상당히 저점을 좀 찍고 나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러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기 이제 IT 쪽에 대한 부분 지속적인 좀 관심이 가능할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의 추정치가 지금 상향되고 있는 섹터는 IT 쪽,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사실은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건설 쪽도 보겠지만 업황 자체가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분하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첫 번째로 지금 LG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에 대한 그 섹터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 종목이 기아차입니다. 바로 자동차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간에서 모멘텀을 좀 찾자면 대형주에 대해서 대형 수출 민감주에서 모멘텀을 좀 찾자면 지금 엔저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부분 물론 지금 올해 계속해서 엔저의 기조 부분 지속되는 부분은 지속될 거라고 지금 계속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기아차가 현재 보면 해외 판매라든가 점유율 이런 부분 계속해서 양호한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상승시킬 만한 그런 또 시기 이유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라는 건 수급이 유입돼야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매수가 먼저 유입이 계속 됐었고 최근에는 외인들까지도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동차주들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좀 매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엔저에 대한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기아차 현재 모습은 6만 원을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보유자들은 당연히 좀 보유를 더 하셔도 될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코스피 대형 민감주를 좀 편입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좀 현 구간에서 모멘텀이 있고 밸류 매력이 있는 기아차 같은 경우 1차적으로 목표가 6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하고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기아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바로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건설 쪽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황 자체는 분명히 좋지 못합니다. 국내 지금 건설 경기도 좋지 못한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4.1 부동산 대책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크게 뭐 그다지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물론 이제 시간 더 걸리겠죠.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드린 모멘텀 부분이죠.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어느 정도 좀 양호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기관의 매수와 외인들의 매수가 좀 양호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부분이 양호한 그런 증가율, 타 건설사에 비해서 해외 수주 부분에 대한 증가율이 좀 양호한 증가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죠.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 부분도 충분히 또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상승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설주 중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밸류 매력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현재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또 차트도 지금 저점을 찍고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물산 정도 혹은 이제 현대건설도 뭐 지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이제 두 종목 정도 오늘은 이제 삼성물산을 좀 특징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IT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건설 정도 이렇게 좀 세 종목을 특징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기아차, 삼성물산, IT, 자동차, 건설 이렇게 각 섹터별로 대표적으로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올림픽점의 최용준 과장, 이명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 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어서 최용준 과장님께서는 종목별 차별화 접근, 낙폭과대 그리고 실적주에 대해서 메디포스트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이명시 전문가는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 수급 개선주, SBS 미디어 홀딩스를 뽑았습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 종목별 차별화 접근 말씀을 하실 최용준 과장입니다. 예, 6월달 들어서 조금 이제 반등 최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또 좀 쉽지는 않은 장세 흐름입니다. 2천선에서 다시 한번 부닥치고 나서 빠졌던 그런 흔들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종목 간주 좀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고 아직까지 이번 주 해외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로 가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일본 관련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조금 바탕에 깔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 흐름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면 일본 차트 흐름 간단히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5월
10일 이후로 23일 이후로 이제 엔화가 조금 급락이 되면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한 100엔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난 이후에 다시 103에서 100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도중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일본 환율이라든지 주식 관련 지수들이 뭐 강하게 상승을 이루어지거나 주춤했던 부분들은 뭐 미국에서 뭐 어느 정도 용인을 했다는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일본이 이제 양적완 정책을 썼던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시장에서 별로 용인을 안 하고 어느 정도 관망세로 갔던 그런 흐름 비교해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미 2% 수준까지 근접했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 부분까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지금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인하했던 시기가 5월 9일이었습니다. 5월 9일 이후로 한국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온 흐름을 보게 되면 한 1.5조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때 이제 FRB에서 양적 축소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는 시기와 좀 맞물려 있었다는 측면. 그래서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양적 완화 축소 등에 대한 발언들이 우리 외국인의 방향성 선회를 좀 갖고 오지 않았는지 보고 있고요. 지금 2000선에서는 여전히 이제 한 차례 더 부닥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곤 하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업종들에 대한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매매 패턴 같은 경우도 약간 변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연기금에서 추가적으로 올해 목표치로 했던 19점 몇 %에서 추가적으로 한 3.7% 정도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연기금 매매 패턴 저가에 많이 살 수 있는 종목들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 매매 패턴 이제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저가에 하는 흐름들, 장기적 흐름 관점에서 조금 그대로 갖고 가는 흐름들이고요. 많이 올라가는 업종들을 올라타가면서 계속해서 저가에서 매수하는 업종,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올라가는 업종들을 자기들이 한 2, 3일 정도 매수한 이후에 다시 팔고 저가에 한 3분의 1 정도 사는 그런 세 가지 패턴의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가에 매수에 돌아가는 패턴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흐름들은 전통적인 연기금 매매 패턴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이제 중국 이제 자금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 이제 한국 시장에서 뭐 중국에 대해 투자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중국 이게 당국에서도 저희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중국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차이나 머니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 한 3.1조 달러가 되는데 1% 정도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34조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아마 0. 몇 % 정도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016년 정도까지 한 13조 정도의 자금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게 되면 향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든지 유로존, 중국 관련 세계 관련 주요 이슈가 되는 국가들의 이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비제조업 지수 관련 주가 상승과 가장 밀접해 있는 그런 업종들이 조금 발표가 되면서 이번 주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화 약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되면서 이제 4월 생산 지수가 4개월 만에 좀 증가세가 들어왔던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 과대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 좀 중국에서 지표 발표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 차익 실험 매물로 많이 빠졌던 부분도 발생을 했었고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받쳐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번 주 흐름 같은 경우는 좀 관망세 흐름을 좀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종목 간에 오히려 분할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수 전문가님의 의견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한 주의 경우에는 해외 그 경기 지표에 따라 일단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금일도 HSBC에서 중국 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역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제조업 지표하고 특히 실업률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제조업 경기 지표에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수급 부담이 완화되고 있죠. 뱅가드의 그 물량도 현재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특히 그 GM 펀드에서는 그 국내 시장으로 자금이 조금씩 순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은 금일도 그 비차익 거래 쪽으로 약 3,400억 넘는 그 매도 규모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3일 동안 7,500억 넘게 비차익 쪽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뱅가드 물량으로 그 추정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경우에는 양호한 그러한 그 조정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선물 만기를 앞두고 현재 그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도 규모가 최근
일주일 새 한 열흘 만에 한 10,000계약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2만 계약에서 한 2만 5천 계약에서 누적 매도 규모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현재 10,000계약까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일 비차익 쪽에서 뭐 매도 물량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 선물 매도 규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 여파는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긍정적 요인은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뭐 긍정적 소식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는 뭐 수출 경기가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경기 신뢰 지수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지난 주말 독일에서 뭐 적극적으로 유로존 내 국가들의 경우 성장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일단은 뭐 완고한 그런 긴축 정책을 누그러뜨림으로 인해서 하반기 갈수록 계속해서 유럽 쪽에서 긍정적인 뭐 지표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뭐 한 1, 2년 동안의 그런 그 시장 흐름을 보면은 중국보다는 뭐 유럽 쪽에서 나타나는 경제 정책에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죠. 중국의 경우에는 어차피 완만한 경제 정책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은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어떤 시점에서 어떤 형식으로 전개하느냐 여기에 그 중점이 놓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쪽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조선 섹터 부침이 심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관 쪽의 수급도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그러한 성장 정책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기집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최용준 과장님의 낙폭과대 그리고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제가 6월 달까지는 이제 낙폭과대 흐름 실적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물론 뱅가더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뱅가더 관련 물량들이 상당히 소화가 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뱅가더 물량 이제 소화 추이를 보게 되면 이미 80% 이상이 소화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형주들은 상당히 대부분 소화가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뭐 조금 남아있는 코스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블록딜 물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털고 다시 돌아왔던 흐름이 연출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흐름 좀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 흐름을 보고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수 흐름을 좀 이어왔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3일 정도 매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매도가 발생을 하면서 조금 물량을 터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낙폭과대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에서는 LG화학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관련 이제 호재가 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조금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업종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아직 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낙폭과대 업종 위주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200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속에서도 지금 조금 눌림목을 주면서 2000선 미하로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낙폭과대 업종들로도 조금 매수세가 올라오는 업종들이 좀 실현이 돼야 향후 많이 오르는 업종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경우에 지수를 받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표 흐름들이 발표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업종들 바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좀 분할을 해서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연기금들이 많이 매수가 돌아왔던 업종들을 감안하게 되면 좀 그런 업종 위주로 좀 접근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종들 아까 뭐 기아차 6만 원 이상 돌파하신 부분 말씀드렸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 퍼 기준으로 봐서는 뭐 이미 9배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여기서 더 이상 꺾여서 시세가 더 이상 안 난다는 측면들이 아니라 낙폭과대 업종으로 이제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지금 뭐 기아차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빠지는 흐름 속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부분을 좀 전제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 관련주들 그리고 철강 관련 업종들도 좀 바닥권에서 조금 매수세가 조금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조선 관련 업종들도 뭐 지금 STX 관련 이슈로 인해서 조금 눌림목이 있긴 하지만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관련 업종으로 조금 바닥권에서 이제 바로는 못 오르더라도 낙폭과대 업종으로도 좀 매수세가 살아나야 2000선 돌파를 위한 조금 에너지를 이제 응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적주 안일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실적까지 하향 적용됐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했고요. 2분기 실적도 이제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들이 이제 2, 4분기와 3, 4분기 이제 맞물려서 어느 정도 그 이제 분기점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IT 관련주들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IT 관련 업종들 내에서도 순환매 흐름이 전에는 일주일 단위에서 요즘 한
하루 이틀 단위로 많이 짧게 올라가는 흐름들, 그리고 반도체 뭐 장비 업종들 한 차례 돌아가고 난 이후에 반도체 부품 업종으로 한 차례 돌아갔던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 지금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 보게 되면 중소형 제약사라든지 바이오 업종들에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물론 이제 대형 제약사라든지 뭐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 지금 일시적으로 수급이 깨졌던 부분들이지 올해 해외 매출권이 잡힐 수 있는 부분들, 복잡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외 매출권이 잡힐 수 있는 이제 개발 시약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침의 관점에서 접근하시자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적 전망 하향치 어차피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는 뭐 시세가 강하게 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아가는 전략을 접근하시고요. 그래서 여전히 낙폭과대 업종들 실적주 좀 포인트를 잡고 좀 접근하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을 위주로. 자, 다음은 임영시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법입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눈에 띄게 틈새 시장 속에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뭐 뱅가드 물량에 따른 수급 부담이 현재 완화되고 있고요. 특히 애플 소송권에 있어서는 뭐 최종 판결이 연기되긴 했지만 네덜란드 쪽에서는 뭐 무혐의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비수기인 2분기가 거의 다가감으로 인해서 하반기 성수기인 3분기에 대한 실적 호전 기대감, 이러한 요인들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만도의 경우에도 지배 구조 리스크로 인해서 최근에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사회이사 선임이라든가 다각도로 이러한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모색을 하고 있고요. 2012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설비 투자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엔저 여파, 불확실성 요인도 있었는데, 설비 투자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FTA 체결 국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릭스 쪽에서도 자동차 부품이 계속해서 성장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 요인이 해소되면서 만도가 금일도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LG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하반기 애플의 신제품 출시, 그 다음에 AK홀딩스의 경우에는 자회사인 제주항공의 실적 호전 요인 등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 제네릭 제품에 대한 승인이 곧 임박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2, 3일 먼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더 수급 개선 요인을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종목군으로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죠.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7천억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CJ그룹 또한 조세피난처 조사 확대가 비자금 조성 쪽으로 확대되고 있죠. 기타 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였기 때문에 이들 관련 종목군들의 경우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보다는 일단은 사태 해결 추이를 보고 일단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STS 그룹의 경우에는 혼조 국면이 양성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TS 그룹의 경우에는 저가 메리트 일단 자제하셔야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IT 섹터의 경우 계속해서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타난 스마트폰 관련주의 경우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죠. 정신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 쪽으로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증착 부분과 식각 장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솔브레인이라든가 KC텍, DNS, 유진테크 등 일부 종목군들의 경우 주가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러한 혼조 국면을 보인다 하더라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 시점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하반기 IT, 자동차 섹터 쪽으로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금융, 현대하이스코 쪽으로도 매수세가 수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개선 종목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용준 과장, 오늘 메디포스트를 준비하셨네요. 예, 제가 오늘은 좀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올해 한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번 한 차례 추천을 드린 이후에 10만 원을 찍고 나서 좀 빠졌던 흐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예전에 2월 달에서 한 10만 원까지 올라올 때 흐름을 보게 되면 단순히 기대감만 갖고 올랐다고 하게 되면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났었는데 지금 흑자 전환 1분기 실적이 작년 이제 전기 대비해서 조금 흑자 전환했던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카티스텐 관련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련 매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던 상황들인데요.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해외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제대어라고 해서 태아 속에 있는 혈액 탯줄에서 발생되는 그런 보관 관련 업체가 지금 이제 국내에도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요. 지금 메디포스 같은 경우가 거의 국내 유일의 허가 업체로서 한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메디포스가 여기서 멈추는 부분들이 아니고 해외에 이제 일본의 수출권이 잡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제대열 관련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제 1, 2위를 차지하는 시장이 일본 시장인데 이제 일본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들이 지금 현재 메디포스가 국내에 갖고 있는 비중의 최소 수출 비중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배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5월 달부터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년에 가서는 더 큰 그런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작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티스텐 매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선 매출이 미미하지만 향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다. 지금 주가 흐름들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시초가로 좀 매수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로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1주 안에 바로 10만 원 가기에는 좀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될 거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8만 원 이하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매도라든지 이런 이제 신용 물량들의 소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해소되고 나게 되면은 한 차례 좀 시세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손절 가격은 전에 이제 작년 부터 좀 올라왔던 그 가격대 최하단 가격이 한 7만 5천 원을 손절으로 제시를 했고요. 내일 시초가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매수까지 말씀하셨고요. 김영시 전문가님의 SBS 미디어 홀딩스 듣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지주회사들이 자회사 실적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저평가 국면이 해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SBS 미디어 홀딩스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할인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 분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저평가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를 지분을 약 64% 보유하고 있는데 SBS 콘텐츠 허브가 실적이 약 20%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사업 구조조정, 그 다음에 SBS 지주회사로 로열티 지급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SBS 미디어 홀딩스의 경우에는 로열티 수입 상승에 따른 그러한 수익 개선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SBS 미디어 홀딩스의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방송 콘텐츠와 함께 지상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EPS 추정치가 약 30%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요. 광고 단가 인상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외국인 쪽에서 수급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던 5,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견조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5,500원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 가격의 경우에는 적어도 급락 국면이 나타났던 7,000원대의 그러한 회복 과정이 계속해서 하반기 내내 이루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SBS 미디어 홀딩스가 장기 박스권 한 5,5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 기간 조정의 성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상승 흐름은 장기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메디포스트, SBS 미디어 홀딩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AS 해볼 텐데요. 자, 최 과장님의 LG전자 소폭이지만 좀 하락세입니다. 예, LG전자 제가 매수가를 한 81,500원쯤으로 말씀드렸었는데 한 200원 정도 빠진 가격이긴 한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모아가는 과정 중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한 차례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기타 이제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조금 여전히 좀 둔화됐던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IT 관련 매출에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향 뭐 에어컨이라든지 생활 가전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잡힌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이제 내일 뭐 가격대 다시 한번 좀 매수 들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으시되 비중을 한꺼번에 다 실지 마시고요. 지금 뭐 대형주들도 몇 개 종목 위주로 좀 분산해서 접근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내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들 매매 동향 보고 말씀드리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던 흐름 속에서 보통 기관 매수가 재개된 시점 보통 연기금부터 보통 시작된 흐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투신권 매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등락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투신권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은 2,000선 근처에서 아무래도 펀드 환매 물량 그런 부분들 좀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 매수 들어왔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재개되는 흐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으로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뉴프렉스 5%대 상승세네요. 네, 그 최근 들어서 뭐 그 카메라와 관련된 부품업체들의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뉴프렉스의 경우 뭐 이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견조한 흐름이 다시 한번 그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의 그 카메라폰 화소를 디카 수준까지 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에는 뭐 1,600만 화소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 갤럭시 S4 물량 증가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카메라 모듈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벤더 부품 업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파트론이라든가 기타 캠시스 쪽으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연성 PCB를 납품하고 있는 뉴프렉스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은 그 최근에 한 6,500원대, 700원대를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분출이 됐는데요. 적어도 다시 한번 6,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그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신고가 경신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그 뭐라 그럴까? 공급이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양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이 나타났던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경우 단기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이 된 AS까지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의 최용준 과장, 임영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5월 달에 좀 손쉽게 잘 올라주는 듯했던 증시가 6월 달 들어서 또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듯하면서 좀 힘겨운 앞날을 좀 예고하는 듯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6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하시면서 성공 투자로 성큼성큼 한번 잘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